결국 붙잡힌 한민서, 과연 누구의 편일까요? 박재열의 핸드폰을 노리는 홍현희와 그걸 가로막는 딸, 그리고 또다시 발생한 피해자, 변호사 3인방의 반격은 안어, 그녀들의 법정 7, 8화 예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와, 진짜 예측하기 어렵네. 6화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초록 후드 괴한이 바로 한민서였다는 충격적인 반전이었잖아요. 진짜 이 드라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계속 반전이 터지면서 보는 내내 긴장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은 회차도 이 기세를 유지한다면 아마 역대급 드라마로 기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가장 큰 화두인 한민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6화를 보면 한민서는 지금 커넥트와 LNJ 사이에서 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커넥트 일당에게 붙어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준혁 기자의 노트북이 김승진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도 드러났잖아요. 이선화가 LNJ에서 노트북을 빼내서 김승진에게 넘기려는 걸 한민서가 미행하다가 발각하고 공격해서 노트북을 빼앗아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개 영상에서도 커넥트 일당에게 붙잡힌 한민서가 박재열에게 노트북의 위치를 끝까지 말하지 않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 한민서는 커넥트에 완전히 소속된 인물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커넥트와 LNJ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민서는 결국 윤라영의 편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이전에 주인공 세 사람을 직접 습격한 것도 한민서라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만약 한민서가 윤라영의 편이라면 윤라영이 커넥트를 건드리다가 커넥트한테 제거당하는 걸 막으려고 자신이 먼저 경고를 날린 게 아닌가 싶어요. 미성숙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거칠고 서툴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윤라영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왜 하필 윤라영을 지키려고 하냐는 동기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차용한다면 한민서가 바로 윤라영의 친딸이고 이 가정이 맞는다면 지금까지 설명이 안 됐던 부분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긴 해요. 웬만하면 원작을 배제하고 공개된 이야기를 기반으로 예측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원작의 힘을 좀 빌려볼까 해요. 이전화에서 윤라영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20년 전 박재열, 당시 박주환에게 성폭행을 당해 생긴 아이가 바로 한민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한민서는 적어도 2006년생, 한국 나이로 21살이 되는 건데 아직 드라마에서 한민서의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7, 8화에서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다음 의문이 또 생기죠. 윤라영은 왜 그동안 한민서의 존재를 몰랐던 걸까요? 제 생각엔 윤라영은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우려고 했지만 결국 차마 그러지 못한 채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출산 직후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한 거죠. 이 부분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가던 중에 한민서와 엮이게 된 거예요. 한민서도 처음에는 당연히 윤라영이 자신의 친엄마인 줄은 몰랐겠죠. 이선화를 통해 커넥트와 연결되고 박재열의 감시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계기로 박재열이 한민서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친엄마는 윤라영이라는 사실까지도요. 박재열은 사이코패스잖아요. 이 사실을 한민서에게 직접 알려주면서 오히려 그걸 가스라이팅의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민서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면서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한민서는 윤라영이 커넥트를 언급하는 인터뷰에 나온 걸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엄마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윤라영이 더 이상 커넥트를 파고들지 못하게 직접 위협을 가한 것도 LNJ에서 일하던 중 이선화가 노트북을 빼내는 걸 발견하고 미행해서 노트북을 빼앗은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미성숙하고 거친 방식이지만 엄마와 그 친구들을 자기 나름대로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민서의 부모는 박재열과 윤라영이 되는 건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윤라영과 강신재, 황현진이 이걸 어떻게 박재열에 대한 반격 카드로 활용할지 정말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박재열의 딸 박상아와의 관계예요. 이전화에서 박재열이 성폭행한 피해자가 바로 홍현이었고 그렇게 10달 뒤 태어난 딸이 박상아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정을 이루게 된 건데 박재열이 홍현이를 협박해서 신고를 취하하게 하고 딸까지 낳게 하면서 철저히 지배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박상아는 이미 아빠의 추악한 본 모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윤라영이 홍현이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을 때 박상아가 직접 나서서 선을 그었던 것도 딸의 입장에서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아빠 앞에서는 잘 지내는 척 연기를 하면서 아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전화에서 박상아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오늘 어땠냐는 질문에 박상아가 초성으로 답장을 보냈는데 아마 죽고 싶어의 초성만 쓴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빠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안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게 이 한 줄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엔 그 메시지를 받은 상대가 바로 한민서인 것 같아요. 한민서는 커넥트에 들어와서 박재열의 감시권 안에 있으면서 우연히 박재열의 딸과 같은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박상아와 SNS로 연결이 된 것 같거든요. 물론 한민서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가 바로 박재열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 연결고리가 박재열을 흔드는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자신이 직접 지배하고 통제해온 한민서와 자신의 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박재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한민서는 지금 핵심 인물들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야기 전개에서 한민서가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예고에 나온 장면 중에서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있는데요. 권중현이 박재열을 직접 찾아가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유감이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방을 나가는 권중현에게 박재열이 90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잖아요. 이걸 보면 권중현이 박재열보다 위에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박재열은 커넥트를 운영하는 핵심 인물은 맞지만 권중현을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진짜 관리자들이 따로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난번 예측에서 커넥트를 만든 인물이 백태주일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맞는 것 같지만 6화를 보니까 백태주가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그 앱을 만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취지와 의도로 개발한 플랫폼이었는데 커넥트의 진짜 배우가 그걸 악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백태주는 자신이 만든 기술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조용히 반격을 준비해온 것 같거든요. 그러던 중에 강신재를 만나게 됐고 커넥트가 권중현을 통해 헤일로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카르텔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강신재에게 협력을 요청한 게 아닐까 싶어요. 백태주가 처음엔 의심스러운 인물로 비춰졌는데 사실은 자신이 만든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걸 바로잡으려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강신재와 손잡고 LNJ를 돕는 아군으로 활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싸우면서 강신재와 자연스럽게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예고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박재열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과연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두 명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홍현희와 이선화예요. 홍현희라면 아마 박재열의 핸드폰을 몰래 복사하려다가 발각돼서 박재열에 의해 제거당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박재열 입장에서는 홍현희가 법의관이라는 직업적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써먹을 때가 있는 펜은 쉽게 버리지 않는 게 바로 박재열이니까요. 반면 이선화는 상황이 달라요. 노트북을 김승진에게 넘기려다 실패했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 가치마저 떨어진 거잖아요. 박재열 입장에서는 이선화를 제거해도 딱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고에서 황현진이 피해 장소에 방문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아마 이선화가 죽은 현장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현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결국 임신을 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동시에 구선규가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충격적인 장면까지 나왔잖아요. 황현진이 가진 아이의 친부가 이준혁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황현진이 이준혁과 잠자리를 한 다음날 구선규와도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친부가 구선규일 가능성이 완전히 0%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황현진이 신뢰를 깬 건 사실이고 이미 큰 잘못을 했지만 아이의 친부까지 이준혁으로 밝혀진다면 구선규 입장에서는 너무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타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만약 나중에 친자검사를 하게 되고 아이의 친부가 구선규로 밝혀진다면 시간이 흘러 아이를 위해 구선규가 황현진을 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구선규가 지금 파트너 김승진의 부패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구선규가 본격적으로 커넥트의 실체에 다가가게 되는 전개로 이어질 것 같아요. 형사로서의 구선규가 커넥트 카르텔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모습도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도 정말 복잡하고 촘촘한 이야기를 같이 뜯어봤는데요. 한민서 한 명만 놓고 봐도 이렇게 많은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드러날 진실들이 쏟아질수록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 들어서 보는 맛이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고비디오 다음화 예측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